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2장 1차원 운동입니다. 자, 2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운동의 이제 일반적인 물리량인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원 운동에서 가장 간단한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 일정 가속도 운동, 그리고 이러한 일정 가속도 운동에서 또 대표적인 예인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2.1절 변이, 속도, 가속도입니다. 자, 변이, 속도, 가속도는 운동을 표현하는, 기술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변이, 속도, 가속도의 정의는 1차원 운동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운동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제 1차원이냐 1차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구하는 그 과정이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1차원 운동에 대해서 이러한 변이, 속도, 가속도를 이제 정의하려면 우선 위치를 먼저 정의해야 되죠. 변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인데 위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작점을 정의하는 것, 기준점을 정의하는 좌표축을 선택하는 방법을 기준틀을 정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틀을 정하면, 그러니까 1차원일 때는 요 좌표축이 하나, x축 하나 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 수직선을 좌표축으로 정하고 여기에 원점을 정하는데 요 점을 원점으로 할 거냐, 뭐 요 점을 원점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것이 기준틀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준틀이 이제 선택이 되면은 먼저 위치를 먼저 표시해야겠죠. 위치라는 것은 원점에서 1차원일 때는 이 직선 위의 거리, 이것이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의 거리가 xi였다. 그러면 근데 요게 움직인다. 그럼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 위치가 변해서 이쪽으로 위치가 변했다. 바뀌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동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이동의 위치의 변화를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러고, 이제 정의는 델타 x라는 기호를 쓰고요. x가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x의 정의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것을 변위로 정의합니다. 요 델타라는 기호의 이제 약속이 뭐냐면 항상 이것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라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x니까 나중 x에서 처음 x를 빼라. 그게 되는 거고, 이제 다른 물리량이 오면은 그 물리량의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변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위치를 길이의 단위인 미터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이도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변이의 크기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사이의 거리를 변이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의 관계이지, 무슨 얘기냐면 xi에서 xf까지 움직였다. 그럴 때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수도 있죠. 예, 이런 경우에 두 경우 모두 다 변이의 크기는 처음하고 나중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가 바로 변이의 크기가 된다는 거고요. 이때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변이가 양수다 그러면 나중 위치가 더 큰 거죠. 나중이 처음보다 큰 거고, 요 크기를 이 수직선상에서 표시하면은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하는 방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변이가 음수다 그러면 나중이 더 작은 거죠. 처음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부호는 음이 되는 거고, 방향은 음의 방향, 이제 수직선에서 왼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가 위치의 변화인데 그 위치의 변화 자체가 방향성을 띈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1차원 운동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으면은 뭡니까? 이게 벡터죠, 벡터. 원래 이제 변이는 벡터인데 1차원일 때는 요 벡터의 방향을 부호를 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벡터 기호를 안 쓰고 부호 가지고 방향을 나타낼 건데, 그래도 얘가 방향이 구분이 되는 벡터다 하는 것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자, 변이가 생겼다, 움직였다, 위치가 변했다 하는 건데 얼마나 빨리 변했느냐, 얼마나 위치가 빨리 변하느냐 하는 것을 속도로 정의합니다. 자, 속도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를 이제 서브 섹션이 속도이지만은 속도랑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력을 정의하고 차례대로 속도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균 속력을 정의를 하면요. 자, 평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평균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평균하고 다른 형태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정의는 일단 속력은 경로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속력으로 정의합니다. 경로의 길이,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t분의 d, 그러니까 경로 길이를 d라고 그러고 시간을 t라고 그럴 때 t분의 d 나누기가 평균 속력입니다. 전체분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이 전체분의 전체 나누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뭐 A하고 B 더해서 A, B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은 더해서 둘로 나누잖아요. 이러한 평균도 맞는 평균인데 이거보다 더 일반적인 것이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분의 전체 나누기. 그런데 속력이니까 경로 길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평균 속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때 경로 길이가 뭐냐? 거리하고 경로 길이의 이제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 그러니까 변이의 크기가 바로 거리가 될 거고요. 경로의 길이는 패스 랭스, 실제 움직인 경로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i, xf 해가지고 움직였다 할 때 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니까 이 거리가 바로 거리가 될 겁니다. 이 길이가.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실제 경로의 길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요 꺾어진 요 길이 있죠. 이 선분들을 다 합한 그것이 경로의 전체 길이, 경로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움직인 거리,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 평균 속력이다.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평균이 나누기다 하는 거하고 속력은 경로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 하는 것입니다.